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과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쓴 거는 뭐 다른 거는 아닙니다만, 현재 코로나가 최다 수치죠. 3,300명가량의 확진자가 이제 17일에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방역을 좀 준수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는 오늘 또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날이죠. 이 영상을 지금 제가 바로 올릴 거라서 아마 수험생들이 보게 될 수도 아니면 뭐 안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이라면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수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가장 또 중요한 대학을 앞둔 시험 중에 가장 큰 이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보면은 수능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가 수능으로 치러진 지 29회차더라고요. 1993년부터 진행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가 합쳐져서 보는 시험이라고 들었는데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대학별 고사라든지 면접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다 보니 고등학교 1학년 영상을 제가 집합은 촬영했는데 명제를 촬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금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명제는 우리가 함수를 배우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배우더라도 명제는 항상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명제는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더라도 아니면 수학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하더라도 명제는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배우시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앞으로의 컨텐츠를 말씀드리면 명제랑 입체도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거고요. 우선 입체도형은 이제 한 세 번, 네 번 정도가 남아서 명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촬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러링을 안 했는데 미러링을 사실 바꾼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은 왼손처럼 보이겠죠? 네, 미러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촬영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나 제가 전화가 오면 잠시 일시 중지를 하고 다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고 금일 좀 나타나는 일이 좀 돌발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면은 빈 화면이죠. 빈 화면이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적기 전에 페인팅 범위를 제가 설정을 안 하면 글씨가 굉장히 또 이상하게 적히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제대로 적기 위해서 페인팅 처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게 4단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집합과 명제 그 중에서 두 번째 명제 아직 근데 집합도 다 안 한 상태여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1번은 명제와 그 부정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명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겁니다. 명제. 근데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명제를 참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명제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세요?
한번 타이핑을 쳐보는 게 낫겠다. 타이핑을 한번 직접 쳐볼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좀 주관적이죠. 뭐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문장은 사실상 수학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무엇이 기준이 애매하죠. 다 남들마다 다를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학생 착해. 뭐 이 학생도 착해. 근데 이 학생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학생들은 나 얘도 안 착한데.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명제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좀 매겨볼게요. 어떤 기준이 있을까? 한번 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해볼게요. 음, 자, 이 내용에 대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숭학 능력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의 수는 51만 명이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문장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일단 조건은 응시하는 학생의 수라고 했고요. 이 응시하는 학생의 수가 결과적으로 몇 명이다? 네, 51만 명이다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네요, 일단. 근데 또 어떤 조건이 있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응시했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죠. 그런 기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에 대해서 굉장한 큰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참과 거짓으로 우리는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으로 명확한 판정이 요구되는 내용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이라는 내용이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관적인 입장이 되므로 주관적인 입장은 사람마다 견해가 있기 마련이며 이 견해는 명제를 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참과 거짓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몇 가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의 예. 얘는 또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범위. 자,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볼까요? 자, 유리수는 실수이다. 자, 이 범위. 그러니까 이 문장 과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명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일단 유리수랑 실수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수의 체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리수는 우리가 relation number라고 relation number이죠. 그래서 Q라는 이제 약칙을 썼고 Q분의 P라고 하는 분수를
의미했는데 PQ는 정수범위였고 단 Q는 0이 아니었으며 P와 Q는 약수가 1을 갖게 되는 서로소에 해당하는 기하분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와 관련 이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 유한소수, 무한소수, 근데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까지가 유리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한 내용을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도 불렀냐면 수직선과 1대1 대응한다라는 내용까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유리수를 뭐 예를 들어보면 어떤 P분의 죄송합니다. N분의 M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범위에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유리수. 근데 이거는 유리수 자체에서 담은 가정이고요. 결론도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대한 결론은 뭐냐면 n분의 m이 실수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범위의 수의 체계에 대해서 항상 자연수는 굉장히 작은 범위였고 그 다음 정수범위였고 그 다음 유리수범위였고 그 다음 실수범위에서 포함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유리수라는 범위랑 실수 범위에 대해서 유리수보다 당연히 실수가 큰 범위에 있으므로 도출이 쉽게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유리수는 실수이다에 대해서는 참을 갖고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참인 명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진짜 많은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 자, 혹시나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까봐 좀 알았으면 하는 용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수학적 문제 제기와 전략을 세운 학자는 브라운과 웰털이다. 자, 이 문장 결론으로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면 참인 명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브라운과 웰터라는 학자는 제가 수학적 모델링, 죄송합니다. 수학적 문제 제기를 거론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학적 문제 제기와 전략을 세운 학자가 가정입니다. 여기가 결론이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이런 쉬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문장만으로도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OX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명제겠구나 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OX 문제 할 적에 대부분 아마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수학 골든벨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학급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행사를 하게 되겠죠. 그런 수학 골든벨에 대해서도 OX 문제가 있다면 이 OX 문제는 대부분 명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생활에서도 사용이 잘 되고 있는 점을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해보신다면 수학에서 굉장히 또 많은 우리의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제와 그 부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명제를 살펴봤는데 그 부정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 지금 일단 부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명제를 처음 들어봤을 거고요. 그 명제를 정확한 개념에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명제에 대한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제는 문장 또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이나 식이 아니라 참과 거짓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 명제라고 했고요. 그 명제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다 보니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3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해서 명제의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배우시게 된 겁니다. 참인 명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뭐 거짓인 명제도 있습니다. 거짓인 명제는 또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내용은 밑에 다음 차시에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이제 익숙함이 들어야 할 텐데 그런 명제들 어떤 또 예시가 있을지 향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수험생들이 혹시 보신다면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